미 국토안보부가 공적부조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을 다시 포함시키고 공공혜택을 이용한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선 영주권을 기각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 1년 내지 3년간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한 OPT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안이 규정 개정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 메시지를 강화하며 경제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는 미국민들은 8,183만 명에 달할 것으로 AAA가 예측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로 끝나면 건강보험료가 새해 1월부터 2배 급등하게 되지만 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을 다시 포함시키고 공공 혜택을 이용한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선 영주권을 기각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기대로 복귀하는 엄격한 공공 혜택 제한 규정을 시행하면 한 해에 40만 명이 영주권을 기각당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기 때 강력한 퍼블릭 차지, 즉 공적 부조 제한 규정을 되살려 영주권 기각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기각 대상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렌트비 등 주택 보조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전임 행정부가 완화했던 퍼블릭 차지 규정을 폐지하고 일기 때 제한 규정으로 복귀하는 프로포스드 룰, 즉 1차 제한을 17일자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공공혜택을 이용한 이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1차 제안에 대해 한 달간 코멘트를 접수한 후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2026년 새해 1월부터 적용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안에 따르면 이민 심사관들이 재량으로 공공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포착되는 이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주권 기각 대상인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의 현금 부조와 같은 웰페어뿐만 아니라 전임 행정부 시절 없어졌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SNAP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이 다시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새 규정이 발효 시행되면 이민 신청자들 중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 공적 보조나 공공혜택을 이용한 사람들은 영주권을 기각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공적 부조, 공공혜택 이용을 계산할 때에는 영주권 신청자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가 공공혜택을 이용했어도 전체 이용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피초청인의 영주권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을 시행하면 한 해에 이민 신청자 40만 명이나 영주권을 기각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빈곤층 웰페어와 일반 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11.9%는 외국 태생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시행되면 연간 89억 7천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까지 포함해 가족들의 이민 수속을 밟고 있으면 스스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주택보조 등을 대거 처리하는 사태를 빚을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 1년 내지 3년간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해온 OPT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를 지지해온 조셉 에들로 이민 서비스 국장이 공개 발언한 데 이어 올 연말이나 새해 초 공표할 규정 개정안에 OPT 폐지안이 포함된 것으로 포브스지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후 1년 내지 3년간 취업하면서 H-1B 비자 등을 모색해온 핵심 통로가 금년간 막힐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국제 유학생들이 졸업 후 1년간 취업할 수 있는 OPT와 3년간 연장 취업하는 첨단 분야 STEM OPT를 폐지하는 방안을 규정 개정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으로 포브스지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되면 올 연말이나 새해 초에 프로포즈드 룰, 즉 1차 제안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는 것으로 공식 규정 개정을 통한 OPT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미국의 OPT와 STEM OPT 프로그램으로 한 해에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생 25만 명이 1년 내지 3년까지 취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출신 국가는 인도로 35%인 8만 7,500명이나 되고 2위는 중국 24%인 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위가 한국 출신으로 전체에서 3%인 7,500명이나 OPT나 STEM OP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고용 스폰서만 찾으면 OPT 프로그램으로 보통 1년간 STEM,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리고 비즈니스 등의 경우에는 3년간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H-1B 전문직 취업 비자나 투자 비자, 주재원 비자, 특기자 비자로 전환한 후에 영주권까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PT가 폐지되면 이러한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거주와 취업, 영주권의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심사 강화로 올해 미국 국제 유학생들 가운데 신입생들이 17% 급감한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아메리칸 드림에 도전할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유학생들부터 급감시킬 것이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를 예로 들면서 H-1B 비자 유지와 옹호를 강조함에 따라 이와 연계된 OPT와 STEM OPT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보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안정에 대한 성과와 노력을 적극 홍보하는 데 나섰습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데다 저소득층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든 만큼 이를 의식한 행보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도널드 행사에 직접 참석해 경제정책을 강조하며 물가 서사를 다시 공화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 양극화와 함께 밥상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잇따라 패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안정 메시지를 강화하며 경제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행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도날드 가맹점주와 공급업체 등이 참석한 임팩트 서밋 연설에서 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며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이고 물가가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이 나와 규제 완화, 관세 정책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상공인과 일반 소비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부각했습니다. 그는 계산대에서 첫 직장을 시작한 청년부터 첫 매장을 연 가맹점주, 드라이브스루에 줄선 가족들까지 모두가 이기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고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민심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직결되는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외식의 대표적인 맥도날드조차 가격 인상 여파로 올해 2분기 저소득층 방문객이 두 자릿수 감소한 사실은 물가 문제의 민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공식적인 물가 지표보다 생활 속 체감 물가를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패배한 원인으로도 지적됐습니다. 민주당이 물가 경제 프레임을 선제적으로 장악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접근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며 물가 관련 서사의 주도권을 공화당이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물가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위기를 시작했고 현 정부가 그 위기를 끝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안정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 펜실베니아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감자튀김을 직접 만들고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을 받았던 경험을 다시 언급하며 맥도날드와 서민 경제에 대한 친근함도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일정에서도 물가 안정 메시지가 중심이 되는 경제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경제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작년 대선에서 팁 소득 면세 공약을 발표했던 라스베가스 방문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올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미국민 8,200만 명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AAA가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 팬데믹 직전보다는 5%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의 한가위 추석과 같이 미국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 27일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민 8,200만 명이 대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에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는 미국민들은 8,183만 명에 달할 것으로 AAA가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8,022만 명보다 2% 늘어나는 것이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7,778만 명보다는 5.2% 증가하는 것입니다. 8,200만 명의 절대 다수인 89.6%인 7,328만 명은 자동차 여행객들로 지난해 7,199만 명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AAA는 추산했습니다. 전체의 7.4%인 607만 명은 항공기 여행객들로 지난해 594만 명보다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항공기 여행객들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528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594만 명으로 늘더니 올해에는 처음으로 600만 명까지 넘어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인 248만 명은 열차나 버스, 선박 등 기타 교통수단 이용객들로 지난해보다 8.5%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이 지출해야 하는 휘발유 가격은 최근 내림세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 지난해와 엇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보통 무연 휘발유 가격은 18일 현재 갤런당 3달러 8센트로 1년 전 3달러 7센트와 엇비슷한 것으로 AAA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별로 휘발유 값이 계속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플로리다 등은 갤런당 2달러 95센트이고 조지아는 2달러 82센트, 텍사스는 2달러 6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 3달러 12센트, 뉴욕 3달러 14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값은 갤런당 4달러 65센트나 되며 하와이는 4달러 47센트, 서부 워싱턴주는 4달러 18센트까지 올라 있습니다. 연방 셧다운으로 항공 대란을 초래했던 공항과 항공기 운항은 셧다운 종료와 강제 감축 명령 해제로 정상화돼 추수감사절 항공 여행객들에게 큰 불편을 줄 위기를 피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가 재연장에 실패해 올 연말로 끝나면 2,200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새해 1월부터 2배 급등하게 되지만 소득별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18,000달러의 저소득층은 연간 보험료가 378달러 늘어나고 22,000달러 소득자는 794달러 증가하는 데 비해 35,000달러이면 연간 1,582달러, 45,000달러이면 1,836달러 인상될 것이란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 방안을 12월 둘째 주에 표결에 붙이기로 했으나 아직도 그대로 종료될지 아니면 1년 이상 연장될지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연방 셧다운을 끝내는 데 일부가 동참한 만큼 ACA 정부 보조 연장에는 공화당의 일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4분의 3이나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를 연장하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1년 내지 3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공화당 지도부는 정부 보조를 보험사들이 아닌 미국민 계좌에 직접 입금시켜주자는 대안을 들고 나와 12월 중순까지 해법을 찾을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 정부 보조가 올 연말 그대로 종료되면 ACA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고 있는 2,400만 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2,200만 명의 프리미엄, 즉 월 보험료가 새해 1월부터 2배 급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소득별로 인상되는 보험료에도 큰 격차를 보일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새로 산정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새 산정에 따르면 연소득 18,000달러인 저소득층은 연간 보험료가 378달러 늘어납니다. 연소득 22,000달러이면 보험료가 연간 794달러 인상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분할해 지불하면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으나 저소득층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연소득 35,000달러이면 연간 보험료가
1,582달러나 늘어나게 됩니다. 연소득 4만 5천 달러이면 연간 보험료가 가장 많은 1,836달러나 인상됩니다. 연소득 5만 5천 달러이면 약간 내려가 연간 보험료가 1,469달러 오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ACA 오바마케어 확장 정부 보조가 연장되지 못하고 올 연말 종료되면 ACA 가입자들 가운데 내년 첫 해에만 250만 명을 포함해 380만 명이나 무보험자로 전락하게 될 것으로 비당파적인 CBO 미 의회 예산국은 경고해 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